네. 그 매 단계별로 네. 결정한 그 방송사에서 결정하는 사람이 네. 동일한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인가요? 아니면 갈수록 직급이 높은 사람이 결정하는 구조인가요? 뭐 어떻게 되나요? 결정한다라는 거는 이것이 파일럿이 가야 된다, 파일럿 제작이 된다. 네. 최종 결정은 다 사장이 하죠. 최종 결정은 사장이 예. 하고 그 전에 피칭을 듣고 나서 네 스토리 내가 살게 라고 하는 사람은 사는 거에 권한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 그 드라마의 방송국의 사장이 나올 때도 있고요. 사장님이 나오실 때도 네네네네. 있고 사장님이 직접 나오시기도 해요. 네. 저희도 굿닥터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직접 나왔었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작가님 약간의 특혜성일 수도 있지만 특혜일 수도 있겠네요. 워낙 이제 높은 작가니까 사장님이 다 나와서 결정을 해주신다라는 거. 그리고 데이비 쇼니까. 네. 그리고 다 방에서 다 사줬다라는 거. 네. 모든 사람이 다 원했다라는 거. 데이비 쇼니까. 네. 네, 네이버 작가님이니까. 그런 특혜는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워낙 원래 메디컬 쇼로 대성공한 작가님이 또 다른 메디컬 쇼를 가져왔는데 되게 감성이 풍부한 그런 드라마를 가져오시니까 당연히 또 이거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처음에 그런 그 피칭을 했을 때 결정하는 사람은 뭐 방송사 내 매니저급이 하고 뭐 그 다음 그렇지 않습니다. 단계에서는 네. 뭐 간부 누구가 하고 이사진이 하고 맨 마지막에 그렇지 사장님이 않습니다. 하고 모든 건 사장님이 다 승인을 하셔야 되고 사장님이 다 보시고요. 네, 대본 보시고 물론 현재 돌아가는 대본들을 다 보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 최종적인 것들은 그래도 다 보시고 그러면 사장님 합니다. 되게 바쁘시겠네요. 그렇죠. 야, 그렇죠. 그만큼 근데 많이 받으시고 그렇겠죠.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네. 저는 이제 헐리우드 피칭 덱이라는 어떤 그 포맷 양식이 존재하는 줄로 알았는데 덱은 없습니다. 예.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파워포인트처럼 그런 거 그쵸, 없습니다. 그런 게 그렇게 보이는 아니라 거 없습니다. 그거는 예. 진짜 발표자의 그 갖고 있는 그 아이디어와 그 의지와 열정과 감수성과 이런 거를 보는 거지. 그렇죠. 뭐 문서나 양식을 보는 게 아니니까. 네네. 사실 그것도 그 정답은 없겠네요. 진짜 덱이라는 공통 양식이나 쪽집게 같은 뭐 이런 거는 없겠네요. 네네. 진짜. 뭐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피치의 템플릿은 있죠. 그러니까 피칭은 어떤 그쵸, 꼭 들어가야 되는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거의 순서나 이런 것들은 작가 또는 이야기에 따라서 변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퍼스널 커넥션.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왜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싶은지, 이 프로젝트와 어떻게 자신이 연결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약간 티저. 이것도 옵션이겠죠. 티징을 하는 거죠. 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어떡할래? 만약에 당신이 내일 죽는다면 뭐 이런 식의 티저를 그렇죠. 던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관 나의 세계관은 이런 이야기다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캐릭터 그리고 캐릭터가 이제 이야기를 끌어가야 되니까 이제 캐릭터들 그 다음에 파일럿 일부 대본이 어떻게 끌어가는지 그 다음에 시리즈 이 시리즈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톤입니다. 어떤 톤인지 이게 코미디인지 드라마인지 그러면 드라마이면 어떤 드라마에 더 맞는 건지 어떤 드라마 형식인 건지 그러니까 좀 어두운 드라마인지 좀 밝은 드라마인지 뭐 이런 톤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테마 이 이야기의 테마 그리고 또 메시지 등등을 이제 쭉 얘기하는 것이 피칭 그러면 되게 도구죠.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까는 되게 그런가? 의외로 쉽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접근하기가 한국에서 더 어려워졌다라고 보는 게 뭐 공통의 뭐 양식이나 포맷이 있으면 그걸 잘 만들면은 뭐 그 문서가 통과되고 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을 텐데 진짜 그 작가가 유창한 영어로
그 15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걸 뭐 누구 작가가 얘기하고 또 통역하고 뭐 이러는 과정을 거치면은 듣는 사람도 좀 짜증 날 것 같고 질문을 해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똑같이 거쳐야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작가분이 영어를 잘하시는 수밖에 없겠네요. 결론은. 근데 지금 예. 말씀드렸지만 공중파는 예. 공중파는 로컬이잖아요. 아, 그렇죠. 로컬이니까. 로컬이 아니면 예. 사실은 항상 벽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벽은 어쨌든 넘어가라고 있는 거니까. 뭐 그거를 뭐 부시든지 넘어가든지 하는 거는 그 지금 이 설명을 들으신 분들의 판단일 것 같아요. 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에서 살았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았지만, 나는 제대로 된 미국 드라마를 만들 수 있어. 미국 로컬을 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럼 뭐 오시어서 도전하는 거죠. 도전은 언제든지 그쵸. 열려있는 나라이기 그죠. 때문에. 아니면은 그 언어가 아니라 뭐 몸짓이든 뭐 하여튼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 스토리라인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어떤 표현 방법을 그 사람이 뭐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미국 로컬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로컬에서 일어나는 혹은 로컬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쓴다는 거는 사실 조금 무리겠다 싶네요. 그렇잖아요. 예. 그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은 모든 캐릭터들이 서로가 교감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캐릭터들이 현실성이 떨어지면 보질 않죠.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살던 사람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의 정서를 100% 이해해가지고 그 캐릭터를 그릴 수 있을까요? 미국 사람이 아주 사실 지금 보면은 이게 그렇죠. 말이 돼? 그렇죠. 한국 사람이 저런다고? 이렇게 얘기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미국에서 평생 살았던 사람이 작가가 한국 방송사에다 피칭하겠어라고 와가지고 한국 드라마를 한국 드라마를 영어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한국 분들이 이해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렇죠. 뭐 통역해가지고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이 캐릭터가 정말 그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디벨롭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좀 품겠군요. 가질 수 있죠. 이게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거거나 아니면 한국이 어쨌든 로케이션으로서 일단 역할을 한다거나 뭔가 다른 부분으로, 근데 그거를 굳이 미국 공중파에 와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 그거를 이제 어쨌든 로컬, 이거를 지금 전 세계에서 보게 하려고 방송국 자체는 이 드라마를 전 세계에 보게 하기 위해서 방송국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죠. 물론 스튜디오 생각은 다르죠. 스튜디오는 이게 전 세계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죠. 왜냐면 전 세계 잘 팔리면 좋으니까. 그리고 굿닥터든지 뭐 어쨌든 하우스라든지 뭐 프리즌 브레이크라든지 24라든지 이게 전 세계에서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 있는 공중파 방송국이 어떠한 이익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전 세계에서 인기가 많으면 다음 시즌으로 넘어갈 때 아무래도 좀 더 플러스가 생기겠죠. 왜냐면 야,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볼 정도면은 그러면 좋네 라고 해서 뭐 더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2편만 살아남았잖아요. 2편 가을. 그렇죠. 가을 편성에서 다시 이제 센터장님의 질문으로 돌아가면 센터장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13편을 만들었는데 13편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그러면 시청률이 안 나온다고 그냥 취소를 해? 할 수 있어? 하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냉정하게 딱 보시면 말씀드렸지만 방송국은 뭐라고요? 방송하는 방송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쵸. 방송 안 해도 그만인 거죠. 자기네가 제작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네가 제작비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튜디오가 했지. 그렇죠. 스튜디오가 리스크를 졌잖아요. 그 대신 그들이 판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잠깐 말씀을 드리면 5월에 이제 뉴욕에서 업프론트가 있고 또 다른 행사가 하나가 있는데 LA 스크리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게 LA 스크리닝이라는 것이 바로 전 세계의 바이어들이 모이는 행사예요. 이거는 각 스튜디오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렇죠. 제작사에서.
자, 우리가 이런 드라마들을 방송국에 판 드라마들을 이제 소개하는 거죠. 우리가 새롭게 선보일 드라마들을.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서 온 바이어들이 자, 손 들고 이제 나는 이거 사고 싶어, 나는 저거 사고 싶어,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분들이 지금 시리즈 오더를 봤으니까 13편이잖아요. 네. 그럼 13편을 사시는 거예요. 13편도 사요? 13편만 사요. 다 사는 게 아니고? 아, 다 사는 거죠. 13편이. 시리즈 오더밖에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모든 드라마는 시리즈 오더밖에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3편을 사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전 세계의 이제 바이어들이 이거는 될 것 같아.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잘 맞을 것 같아. 우리 방송국에도 잘 맞을 것 같아. 하는 것들을 이제 사는 거예요. LA 스크리닝에 와서. 바이어들이, 전 세계 바이어들이 와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사면 13편은 이미 그래야지 제작비를 조금이라도 충당할 수가 있잖아요. 네. 말씀드렸듯이 30%에서 50% 정도를 방송국에서 지불을 해주고 나머지 50%는 마이너스인데. 그렇죠. 그걸 일단은 대고 그렇죠. 13편을 만드는데 그럼 이 50%는 충당하려면 해외에서 이 50%가 충당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해외에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13편을. 그러면 이제 판매했다고 해서 돈이 바로 들어오진 않고 이제 뭐 일정이 다 있어서 뭐 네. 천천히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나중에 뭐 빨리 들어오는 것도 있고 뭐 다 기간별로 있겠죠. 그래서 이 13편을 만들면서 이제 9월이나 10월에 이제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방송이 시작되는 것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까요? 앞으로 갈 길이 많아서. 예. 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좀 정리를 좀 한다면은 네. 그렇다고 보면은 업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방송사가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파이낸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뭐 하는 그런 행사고. 광고를 팔죠. 네. 그다음에 LA 스크리닝은 헐리우드 스튜디오가 전 세계 바이어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파이낸싱을 하는 판매를 하는 네. 그래서 자금 조달을 하는 그런 큰 이제 행사고 네. 또 뭐 이 스튜디오들이 미컴이나 그런 해외 마켓에 나가서도 팔고 그런가요? 아니면은 그거는 그런 거는 주로 LA 스크리닝을 통해 LA 스크리닝이 그 스튜디오에서 하는 가장 큰 행사고요. 다른 행사는 또 따로 없습니다. LA 스크리닝 행사가 연간 가장 중요한 행사죠. 왜냐하면 이 모든 작품들, 이 모든 공장들이 돌아가는 것이 이 LA 스크리닝을 통해서 전 세계 제작비 50%가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은 이렇게 리스크를 계속 그 자금적인 리스크를 안으면서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네. 사실 LA 스크리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희도 사실 그 LA 스크리닝이 사실은 각 개별 스튜디오에서 바이어들을 초청해가지고 각 개별 스튜디오별로 하는 그런 행사의 모임 자체가 이제 LA 스크리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코카도 그 코카처럼 한국처럼 그러니까 이쪽 미국 내 스튜디오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인디펜던트들이 있죠. 이제 인디펜던트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K 필름 혹은 K 포맷 뭐 스크리닝이라고 해서 별도 행사를 통해서 이 전 세계에서 몰려든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피칭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했었던 LA 스크리닝에서 피칭하는 영상이랑 그런 자료들을 쭉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한국에서 방송됐었던 거. 네네. 그런 드라마에 뭐 트레일러들이 나오면서 자막 깔리면서 발표하시는 분이 이러이러한 내용의 것들이다라고 쭉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 발표하시는 분이 사실 작가님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판매 부서에 계시는 분도 있고 혹은 프로듀서가 직접 발표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회사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막내가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 보면은 뭐 그래도 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데 이 미국 바이어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괜찮나요? 일단은 LA 스크린 자체가 해외 바이어들이 오는 행사지. 로컬 바이어들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 지금 포맷을 해외 판매하려고 하는 건가요? LA 스크린 행사는? 그러니까 포맷을 리메이크가 아니라 그냥 해외 판매하는 거에 맞는 거여야죠. LA 스크린은. 왜냐면
외국에 있는 바이어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드라마가 있는데 이런 거 살래지, 이런 걸 리메이크 할래는 앞뒤가 안 맞죠. 왜냐면 이 사람들도 바이어들이지 세일즈 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들이 크리에이티브 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해외에서 오는 분들이. 인터내셔널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거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크리에이티브적으로 이렇게 해서 리메이크 하는 거를 살래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없죠. 그러면 LA 스크리닝 안에서 포맷을 보여주는 행사는 어떻게 보면은 방향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그러면 그냥 한국의 작품 전 세계에 파는 판도 그런 판을 만드는 거야? 아니면 K-스토리 인 아메리카처럼 이것을 포맷을 리메이크하는 것을 판매하고 싶은 거야? 사실은 그렇게 보면은 여기 오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 거죠. 왜냐면 인터내셔널 세일즈, LA 스크리닝 자체가 인터내셔널 바이어들이 오는 시장인데 그럼 판매하는 거에 집중이 되는 게 앞뒤가 맞는 거고요. 근데 그렇죠. 리메이크를 하는 거를 피칭을 하는 거를 여기서 피칭하는 거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피칭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근데 아니잖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그 행사에 저희가 초대하거나 했었던 분들을 보면은 전 세계 분들이라기보다는 주로 미국 분들. 그렇죠. 로컬에 계신 분들, 그냥 행사는 행사고, 예. 행사는 행사고, 이분들이 오시는 거는 이제 이 판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는 오신 거고, 예. 크리에이티브 하는 분들이 크리에이티브 쪽에 계신 분들이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리메이크에 대해서 이제 하기 위해서 LA 스크린 내에서 행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모으는 분들, 예. 초청하시는 분들은 미국 내에 계신 분들, 미국 내에 스튜디오나 이제 이런 분들이 그냥 LA 스크리닝 기간이니까 그거에 그냥 같이 묻어서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오셔서 네. 리메이크를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작품들이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의 기능인 거죠. 그러면. 근데 실제로 리메이크를 하는 거 또는 이제 뭐 피칭을 하는 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피칭에 왔으면 좋을 작품들을 이분들이 와가지고 하는 거는 기간상으로는 5월이면은 나쁘진 않죠. 예. 만약에 작가들이 온다라고 하면 작가들이나 이제 저처럼 이제 어쨌든 기획 개발을 하는 프로듀서들이 그 기간에 온다 그러면은, 왜냐면 6, 7, 8월부터 피칭 기간이니까 그때 이제 포맷 좋은 게 있으면 거기에서 얘기를 나눠서 그 대신 이제 그쪽에 결정이나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판단이 되고 결정이 되는 사람들이 오면은 오는 것이 좋죠. 아, 이거 리메이크 이 사람들이 하고 싶다? 그럼 바로 본사에 얘기를 해서 이분이 리메이크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러면 승인을 해드리죠. 또는 안 되겠는데? 라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겠죠. 사실 근데 제가 뭐 오해한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그 LA 스크리닝 자체가 제가 생각하는 혹은 저희의 포지셔닝 자체가 그 이거를 그냥 순수하게 판매만 하는 시장으로 보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은 리메이크 판권 판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러한 드라마가 있으니 이거를 리메이크 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리메이크 소개하는 그런 자리, 그러니까 피칭도 아닌 거고 네. 판매도 그냥 아니고 포맷 소개인 거죠. 그렇죠. 포맷 소개인 소개. 거죠. 예. 그 중요한 거는 포맷 소개를 누구한테 하느냐가 중요한 그렇죠. 거죠.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조금 더 좀 집중해서 작가들을 집중적으로 타겟팅을 해서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냥 이거 누구든지 다 오세요 해가지고 이거를 쭉 보여주는 것보다는 타겟을 해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가자라는 얘기죠.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지만 매스를 해서 막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볼 수 있는 곳들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넷플릭스에서 사실 한국 드라마 볼 수 있고 최근작 바로바로 나오고 있는데 그걸 굳이 또 거기다가 소개하지 않아도 그렇죠. 이미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잠재되어 있는, 지금 현재 한국 드라마의 맛을 보지 못한 어떤 그런 작가들, 이 드라마, 자기가 생각하는 드라마와 맞는 작가들을 타겟팅해서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될 단계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 작가들이 저 스토리 괜찮네 해가지고 내가 한번 작가로 한번 해보겠다. 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작가가 한국 예. 작가가 아니 그 미국 작가가 미국 작가가 예. 예. 한국 그 LA 스크리닝 때 네. 우리 한국 작품을 보고서 네네네. 이거 스토리 괜찮네. 네. 내가 한번 디벨롭해도 될까? 네. 나랑 한번 계약해 볼래?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럼요. 작가랑 그냥 바로 해도 상관이 없죠. 네. 그런데 이제 작가가 워낙 이제 바쁘고 그런 작가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발로 뛰는 프로듀서들이 사실은 맞는 작가 그 역할을 한 단계 해주는 거죠. 이 작품은 너무 좋아.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저희들이 그 작품을 가지고 오고 그 작품을 제가 원하는 작가들한테 보내서 계속해서 미팅을 하고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그 뭐 방송사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스튜디오의 뭐 프로듀서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행사를 했었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작가분들까지 주요 이제 네. 뭐 좀 고객이라고 네. 해서 같이 모셔가지고 하면은 그만큼 더 확률이 좀 네. 더 높아지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또 제가 개인적으로 팁을 드리자면 네. 좀 더 공신력이 있는 곳과 같이 하면 또 좋겠죠. 예를 들면 WGA, 미국 작가 조합하고 예. 코카가 같이 이런 행사를 한 번씩 해보면 그것도 작가 조합 그 건물 너무 좋거든요. 네. 제가 거기서 이제 많은 한국 방송 작가님들 교육들도 많이 시켰었어요. 네. 7년 동안 매년 교육을 시켰거든요.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있었죠. 그 행사가 있었었죠. 네, 그 행사를 제가 이제 기획하고 해가지고 이제 많은 작가님들 모시고 와서 그 미국 작가 조합 건물에서 계속 했었어요. 저희 수업을. 코카가 만든 프로그램 아니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저희도 네. 몇 번 했었었는데. 네, 그건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렸었고, 처음에 시작은 이제 방송 작가 협회랑 시작을 했다가, 그게 예. 이제 또 다른 곳에서 하시게 되면서 또 저희랑 계속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교육을 시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 작가 조합에서 또 작가님들이 와서 하시니까 좀 더 열정도 가지시고, 그리고 교육받는 것을 힘을 더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또 코카가 작가조합이랑 뭔가 협력을 해가지고 행사를 작가조합에서 하면 미국 작가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주거든요. 우리 조합이야. 우리 조합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쪽을 조금 더 두들겨 보시면 또 어쨌든 국가 우리 정부의 이제 산하 기관이시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이런 건 어떨까요? 그 LA 스크리닝 기간에 사실 그 기간에는 사실 바이어들이 많이 오는 거긴 작가랑 하니까. 전혀 상관은 없는 그쵸. 기간이에요. 근데 그냥 LA 스크리닝 기간이니까 그거를 특별하게 LA 스크리닝 기간 안에 넣어도 상관은 없죠. 작가는 뭐 그쵸. 작가님들이 사실은 그때가 안 바쁠 때입니다. 5월달에. 예, 왜냐면은 정해졌잖아요, 다. 예. 업프론트로 정해져서 시리즈 갈 작품도 이미 정해졌잖아요. 예. 그 외에 작가님들은 다 놓으시는 거잖아요. 특별히 공중파를 예. 안 하셨던 작품 떨어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미 있으니까, 예. 열려 있으니까. 그렇다고 또 지금 작품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안 할래. 이건 아니거든요.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들이나 새로운 것들은 계속 이렇게 작품을 보고 싶어 하실 테니까 그쪽으로 또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조금 달리 생각하게 된 거는 그 미국에 뭔가 피칭을 한다거나 한국 드라마를 소개를 할 때 물론 이제 드라마였지만 지금은 이제 공중파 얘기고 그때는 사실 그 뭔가 한국에서도 좀 인기를 끌었었고 혹은 뭐 굉장히 잘 만든 웰메이드 드라마라고 좀 그런 것들만 미국에다가 소개시키고 막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구애를 받을 필요는 없고. 네. 예. 근데 그런 소개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것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작가협회랑 해가지고 그냥 작가들한테만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예. 미국 작가조합이랑 같이.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러면 6월까지 사실은 지금 5월 이제 어프로드 LA 스크리닝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방송이 이제 시작되면서 어떻게 변화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 피칭을 하려고 하면 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처음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것을 또 미국에서 소개를 하려고 하면 여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에이전트가 그 방송국을 이렇게 피칭할 수 있는 어레인지를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에이전트를 반드시 통해야지만이 빠르고 확실한 그 피칭 스케줄을 잡는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 에이전트가 꼭 자기 에이전트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도와주는 에이전트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에이전트를 거쳐야지만 미팅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좀 더 유리하죠. 더 빠르고 또 실제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피칭을 하게 해주는 거. 왜냐면 그들이 누가 이제 결정권자인지를 다 알고 하니까. 그런 유리함이 있는 거죠. 언제든지 뭐 열려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몇 수백, 400편 이런 데를 피칭을 하려면은 그 사람들도 그러면은 언제든지 시간을 내야 되고 바쁜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 피칭 자리에 최고의 결정자가 나온다고 이렇게 했었던 뭐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럼 그 정도로 좀 영향력 있는 아까 말씀했던 작가가 나온다고 하면은 좀 더 그렇죠. 이름 있는 작가, 유명한 작가가 오면은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단계를 뛰어넘지는 않습니다. 사실 데이비 쇼니까 사장님이 나오셨겠죠. 그 400개 다 사장님이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 그럼요. 당연히 그런 거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데뷔 쇼니까 대본 쓰세요. 대본 바로 쓰세요는 아니었잖아요. 똑같이 스토리 에어리아, 아웃라인, 대본 단계, 노트콜 다 똑같이 단계를 거쳤다라는 거. 주로 장소는 어디서 하나요? 방송국에서 합니다. 그 스튜디오 아닙니다. 방송국에서 합니다. 방송국에서 방송국에 이제 여러 방들이 있으니까 거기 뭐 회의실 이런 회의실에서 합니다. 라운드 테이블에서 하는 것도 있고 소파 같은 곳에서 하는 데도 있고 따로 피칭실이 있는 CBS는 가보니까 피칭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칭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략 뭐 사람들 인원은 거의 방송국에서는 작게는 3명, 많게는 5명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쪽 피칭하는 쪽에서는 적게는 4명, 많게는 6명, 7명까지 갑니다. 왜냐면 스튜디오 분들도 같이 가시거든요. 스튜디오, 그다음에 저희 프로듀서, 그리고 작가님 이렇게 다 가시니까 그러니까 한 7명, 6명까지도 되죠. 6명. 그 피칭을 아까 말씀하실 때 바로 피칭을 이제 하려고 하는 그 예를 들어서 권리자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리메이크를 뭐 한다고 하면은 그거 뭐 예를 들어서 쇼핑을 했던 했던 그 EP가 뭐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를 통해서 CBS나 ABC나 이렇게 이제 피칭 기회를 열었을 때 아까 말씀하실 때 피칭하고 또 나중에 따로 그 방송국이 뭐 자기가 소개하는 아니면 자기가 잘 맞는 스튜디오하고 같이 오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아니요. 말씀드린 대로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스튜디오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없으면은 우리 스튜디오랑 하는 건 되는 거예요. 하고 아니면 스튜디오와 같이 가기도 하고. 그쵸. 스튜디오랑 먼저 했으면은 그쵸. 스튜디오랑 같이 했으면은 스튜디오랑 그냥 같이 들어가면 되고. 왜냐면 제작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이 몇 천억씩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작가랑 만약에 KBS가 만약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KBS나 MBC나 SBS 방송국들이 나는 내 포맷이 미국에서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미국 작가를 붙여서 KBS랑 그냥 같이 들어가도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미국에서 스튜디오를 한번 해볼래. 그렇지. 해서 그냥 여기에서 그러면 스튜디오 세팅을 해가지고 스튜디오로 들어가셔도 되는 거죠.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직접 자기네 포맷 가지고 자기네가 작가 붙여가지고 자기네가 대본 비용 줘가지고 지금 시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몇 천억 쓸 각오가 돼 있다고 하면
매천을 버릴 각오가 있다라고 하면 네, 한번 시도는 해보셔도 되죠. 네. 근데 그게 아니면 스튜디오는 무조건 머스트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보통 피칭 단계에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이제 패키징을 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최근에는 뭐 그런 말을 좀 많이 해서, 그러니까 피칭했을 때 아까 지금은 공중파 피칭을 설명을 드린 거였었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중파가 아니라 케이블이나 스트리머나 이런 데는 또 다르죠. 좀 다른. 네, 완전히 그러니까 다르죠. 공중파는 꼭 패키징이 필요 없고,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 입비이자 나중에 쇼러너가 될 분의 세계관과 단순히 아이디어 부분을 일단은 파일럿까지만 사는 거고요. 파일럿 대본, 일부 대본. 근데 일부 대본이 또 빛나야지 되는 거죠. 근데 일부 대본이 잘 쓰여졌더라도 안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방송국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쨌든 어떤 작품들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본이 아무리 잘 쓰여졌고 좋은 대본임에도 불구하고 안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그 방송국이 내년에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올해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방송에 내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네. 패키징이 필요한 건 아니다. 공중파에서는요. 예, 공중파에 대해서는. 네. 예, 왜냐면 이거는 지금 파일럿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일럿 대본만 사러 들어가는데 패키징을 다 해서 갈 필요성은 없는 거죠. 네. 근데 파일럿 대본을 쓰는 동안 파일럿 대본을 쓴 다음에 패키징은 또 다른 얘기고요. 파일럿 대본을 쓰고 나서 어쨌든 대본이 있으면 감독을 붙일 수는 있잖아요. 또는 탑 배우를 붙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